자, 그래서 오늘은 코노스바 스토리 요약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코노스바 4기도 확정이 났고, 이제 코노스바 게임도 나오고, 이제 10주년 기념이기도 하니까 한번 코노스바 1기랑 2기 스토리 요약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노스바의 주인공 사토 카즈마인데요. 얘가 히키디트인데 밖에 나오려는 겁니다. 근데 나오는 이유가 한정 발매하는 게임을 사려고 밖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게임을 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앞에 트럭이 여학생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즈마가 그 여학생을 대신 밀치고 트럭에 치여 죽게 됩니다. 그렇게 눈을 뜬 카즈마는 사후세계에서 물의 여신 아쿠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카즈마는 아쿠아에게 혹시 내가 밀친 그 여자애는 살아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아쿠아가 まああなたが突き飛ばさなければあの子は怪我もしなかったんですけどね。 오히려 카즈마가 밀쳐서 더 다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카즈마가 아이, 그럼 난 뭐 해 죽은 거야? 라고 되물으니까 いいえ、ショック死ですけどトラックにひかれたと勘違いして。ショック死長くやってきたけどこんな珍しい死に方したのはあなたが初めてよ。なんだろう 하면서 엄청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카즈마가 1차로 화가 나고 아무튼 아쿠아가 카즈마에게 너 이 세계 한번 가볼래? 하면서 이 세계에 가볼 것을 권유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세계 가서 바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쿠아가 전생자에게는 이 세계에 갈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 가져갈 수 있고 전생의 기억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의 게임 페인 카즈마는 바로 수락을 하고 뭘 가져갈지 고민하는데 아쿠아가 자꾸 ねえ早くして。どうせ何選んでも一緒やん。引きこもりのゲームオタクに期待はしてないから。 결국 참다가 카즈마가 早く決めろってかじゃあ決めてやるよ異世界に持っていけるものだろそうそう。 じゃああんた 하면서 아쿠아를 이 세계로 가져오게 됩니다. このスバ 그렇게 초보자 마을 엑셀 마을로 오게 된 카즈마 아쿠아는 일단 모험가 등록을 해야 하니까 길드로 떠나게 됩니다. 길드에 가서 스탯 검사를 해보는데 그것마저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카즈마가 너 돈 있어 하니까 아쿠아가 돈이 있겠어 하면서 1차 난간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아쿠아가 저기 신자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너 아쿠시 교지 하면서 돈을 구걸해서 얻게 됩니다. 그렇게 스탯을 보게 된 카즈마는 스탯이 너무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설레발치는데 뭐 운이랑 지력 빼고는 다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상인을 추천받게 되는데 상인도 돈이 있어야지 하면서 초보자 직업인 모험가를 고르게 되고요. 아쿠아는 그래도 애가 신이라서 운과 지력 빼고는 모든 스탯이 카즈마보다 월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쿠아는 상급 직업인 아크프리스트를 고르게 되고 카즈마 아쿠아는 모험을 시작하려는데 알고 보니 이미 초보자 마을은 모든 약한 몬스터들이 다 멸종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퀘스트를 깨려면은 초보자한테 위험한 퀘스트밖에 안 남아서 지금 살기 급급해진 카즈마 아쿠아는 일단 모험은 뒤로 해두고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카즈마가 아쿠아에게 우리 이러려고 이 세계 온 게 아니잖아 하면서 노동하면서 힘들게 번 돈으로 한 손 검을 딱 하나 사서 자이언트 토드 퀘스트를 하러 가게 됩니다. このスバ 그렇게 퀘스트를 하려는데 초보자 직업이 모험가랑 힐러인 아크프리스트로 이 퀘스트를 깨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아쿠아가 대신 잡아먹히는 전략으로 두 마리를 토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마왕 토벌은 너무 먼 미래잖아요. 그래서 아쿠아가 파티 모집을 하자 하면서 파티 모집 종이를 길드에 걸고 며칠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메구밍이라는 중2병 아크위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단 메구밍의 실력을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퀘스트를 다시 깨러 갑니다. 거기서 메구밍이 폭렬마법이라는 엄청나게 위력이 센 마법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즈마가 얘 좀 쓸만하겠는데? 하고 메구밍한테 이제 도망치자 하면서 메구밍을 데리고 도망치려는데 메구밍이 먼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폭렬마법은 위력은 센데 마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 번 쓰면 마법을 못 쓰게 되는 그냥 쓰레기 기술인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든 퀘스트를 깨고 돌아가는데 이제 솔직히 메구밍까지 들어오면은 파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카즈마가 어떻게든 메구밍을 떼내려고 하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なりには粘液まみれの女の子も連れてるわよ。あんな小さい子をもてあそんで捨てるなんてとんだクズね。見て、女の子は二人ともヌルヌルよ。一体どんなプレーをしたのよあの変態。 하면서 점점 오해가 막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메구밍이 どんなプレイでも大丈夫ですから。先ほどのカエルを使ったヌルヌルプレイなんてよーしわかったこれからもよろしくだ
메구밍은 카즈마 파티가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고민하던 카즈마에게 엄청나게 미인인 여성이 카즈마에게 혹시 나도 너의 파티에 끼워줄 수 있니? 하면서 파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상급 직업인 크루세이더인데 뭔가 좀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카즈마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거절을 하니까 それこそ毎回モンスターに捕食されてむしろ望むところだ。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저이스트였는데 카즈마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 이만 돌아가 볼게요 하면서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날 스킬을 배워야 하는데 무슨 스킬을 배울지 고민 중인 카즈마 앞에 크리스라는 도적이 나타나서 너 스틸이란 기술 배워볼래? 하면서 상대방의 물건을 하나 훔칠 수 있어 하면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즈마가 나 배울게 하면서 크리스가 먼저 시범을 보이는데 크리스가 훔친 물건이 카즈마의 돈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돈을 되찾고 싶으면 나에게 스틸을 써봐. 물론 여기 돌들도 있지만 하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또 카즈마는 이게 정상적인 이세계지 하면서 막 좋아요. 얘도 정상은 아닌데 아무튼 카즈마가 이제 스틸을 딱 쓰는데 훔친 물건이 돈이 아니라 팬티를 훔친 거예요. 그렇게 그걸 지켜보던 다크니스는 なんという鬼畜の所業。やはり私の目に狂いはなかった。 그러다 갑자기 길드에 경보가 울리면서 모든 모험가들은 정문에 모여주세요 하면서 긴급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카즈마가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뭐 마왕군 간부라도 오는 거야?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아쿠아가 この世界のキャベツは飛ぶわ。味が濃縮してきて収穫の時期が近づくと簡単に食われてたまるかとばかりに。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 아무튼 정상적인 이세계는 아닌 거죠. 한편 다크니스는 크루사이더의 내 실력을 확인시켜줄게 하면서 양배추에게 돌진을 하는데 공격을 뭐 하나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다른 모험가들이 양배추에게 맞으면 위험에 처했을 때 다크니스가 대신 양배추에게 맞는데 양배추에 맞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喜んでるあんなになってまで人を守るなんて。俺も騎士として見習わなければ。みんな誤解してるぞ 하면서 막 좋아하는데 카즈마는 제가 일부러 맞는 게 보이는데 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걸 지켜보던 메구밍이 あれほどの敵の大軍を前にして爆裂魔法を放つ衝動が抑えられようか。いやない。我が前に進めよ。エクセプロージョン。 다크니스가 있는 곳에 폭렬 마법을 갈기면서 양배추 수확은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다크니스는 카즈마 파티에 들어오게 되고 4화에서는 카즈마가 초급 마법들을 배우게 되고 양배추 수확한 돈으로 다크니스는 갑옷을 수리하고 메구밍은 고급 지팡이를 사고 저쪽에서 아쿠아가 또 이제 길드 주인에게 양상추로 따지고 있고요. 그러다 아쿠아가 카즈마 쪽으로 오면서 이번 퀘스트 보스는 얼마 정도에?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카즈마는 이번 퀘스트로 100만 에리스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느 정도 정비를 한 카즈마 파티는 이제 다른 퀘스트를 해보려는데 길드 미션이 다 어려운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길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申し訳ありません。実は最近魔王の幹部らしき者が町の近くに住み着きまして、その影響かこの近辺の弱いモンスターは隠れてしまい仕事が激減しておりまして。 라는 사정이라 할 게 없어진 카즈마는 메구민과 함께 매일 폭렬 마법을 쏘러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패성에 폭렬 마법을 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쿠아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양배추 장사를 하고 있고요. 다크니스는 잠시 수련을 하고 있다며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카즈마가 폭렬 마법 소리만 듣고 어느 정도 위력인지 알 수 있을 때쯤 갑자기 길드에 비상이 걸립니다. 긴급 소집이 된 모험가들 앞에 마왕군 간부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걔가 하는 말이 도대체 매일매일 내 성에 폭렬 마법을 쓰는 정신나간 마법사는 누구냐 하면서 막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가들이 정신나간 마법사라면 하면서 메구밍을 쳐다보니까 메구밍이 눈치보다 앞에 나가서 我は高魔族のものにしてこの町随一の魔法使い。我が爆裂魔法を放ち続けていたのは魔王軍幹部のあなたをおびき出すための作戦。こうしてまんまとこの町に一人で出てきたのが運の月です。 라고 말을 하지만 당연히 안 믿고요. 점점 상황이 과열되다 마왕국 간부인 베르디아가 죽음의 선고를 쓰게 되고 그걸 다크니스가 대신 맡게 됩니다. 베르디아가 とにかく俺の城に爆裂魔法を放つのはやめろ。そして高魔族の娘よ、そこのクルセイダーの呪いを解いてほしくば俺の城に来るがいい。 그렇게 메구밍이 시무룩해 하면서 お前どこ行く気だちょっと城まで行ってあのデュラハンに直接爆裂魔法をぶち込んでダクネスの呪いを解かせてきます。 하고 마왕국 간부 성에 가려고 할 때 아쿠아가 갑자기 セイクリット
ブレイクスペル아니 다크니스의 저주를 엄청 쉽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되게 되고 이제 퀘스트를 좀 받으려는데 또 마땅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아쿠아가 이 퀘스트 완전 나랑 어울리잖아 하면서 호수 정화 퀘스트를 수락하게 됩니다. 근데 호수에 악어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정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카즈마는 아쿠아를 새창살 안에 가둬서 호수를 정화시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평화롭게 정화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악어떼가 나타나서 아쿠아를 막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아쿠아가 트라우마가 심게 됩니다. 그렇게 호수 정화를 완료하고 길드로 돌아가던 카즈마 파티는 그곳에서 미츠루기 쿄야라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얘도 일본에서 죽고 마검을 받고 이 세계로 온 전생자인데 얘가 이제 카즈마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여신을 왜 이런 곳에 가두게 했냐,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하면서 메구민과 다크니스에게 자기 파티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지만 당연히 거절받고요. 미츠루기는 거기서 카즈마에게 결투 신청을 해서 내가 이기면 아쿠아를 나에게 넘겨 하면서 막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카즈마가 よし乗った行くぞーちょっと待ってこのそば 그렇게 다음날 미츠루기가 카즈마 앞에 나타나서 혹시 카즈마 미안하지만 내 마검을 돌려줄 수 있나? 라고 부탁했지만 카즈마는 그거 팔았는데? 라고 해서 당황한 미츠루기는 다급하게 마검을 다시 되찾으러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또 길드에 긴급 소집이 걸려서 밖으로 나온 카즈마 일행은 또 굉장히 화나있는 베르디아를 만나게 돼요. 베르디아가 하는 말이 聞け愚か者ども、我が名はベルディア。この俺が真に頭に来ていることは他にある。貴様らには仲間の死に報いようという気概はなかったのか。 그런 말을 해요. 사실 얘도 카즈마 파티가 오길 기다렸던 거죠. 근데 다크니스가 떡하니 앞에 나와서 나 살아있는데? 하니까 베르디아가 막 당황해서 님 어떻게 살아있음? 하니까 아쿠아가 何このデュラハンずっと私たちを待ち続けてたの？帰った後あっさり呪い解かれちゃったとも知らずにバーカでかしウケるんですけど超ウケるんですけど 그걸 듣고 있던 베르디아는 화나서 막 스킬을 쓰려는데 아쿠아가 먼저 언데드 스킬을 쓰니까 タンガデッド 얘가 막 좋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디아가 도대체 이런 초급 마을에 왜 이런 강자가 있는 거지? 하면서 놀라서 자기 부하들을 내보내는데 이 부하들도 언데드라 여신한테 정화받고 싶어서 다른 모험가는 공격도 안 하고 아쿠아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쿠아가 계속 도망치다가 카즈마가 아쿠아에게 베르디아 쪽으로 뛰어가는 거야, 메구밍 폭렬 마법을 준비하고 있어 하면서 베르디아에게 돌진해서 메구밍이 이런 맛있는 거라면서 폭렬 마법을 쏩니다. 그렇게 베르디아가 당하고만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야, 야 마왕궁 간부 뭐 별거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돌진을 합니다. 근데 베르디아가 자기 머리를 하늘 위로 던져서 모험가들의 공격을 다 피하고 자기 공격을 다 맞추는 거예요. 이제 메구밍도 쓰러졌고 다크니스가 베르디아랑 시간을 좀 버티고 있는데 카즈마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런 게임에서 도대체 뭐가 약점이었지? 하다가 일단 베르디아의 검을 뺏으려고 물을 뿌려서 바닥을 얼리고 스틸을 쓰는데 아예 안 먹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금 레벨 차이가 나서 스틸을 아예 안 먹히는데 그렇게 카즈마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갑자기 문득 방금 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닥을 얼리려고 물을 썼는데 왜 베르디아가 다급하게 피했지? 하면서 한 번 더 물을 쏩니다. 그때도 베르디아가 다급하게 피하는 걸 보고 카즈마가 쟤는 물이 약점이야 하면서 아쿠아에게 後でいくらでも謝ってやるからとっととやれよこのダメ神が今ダメ神って言った見てなさいよ女神の本気を見せてやるから 그렇게 약해진 베르디아한테 카즈마가 한 번 더 스틸을 써서 베르디아의 머리를 훔치고 아쿠아가 정화 마법을 써서 마왕고 토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왕고 토벌로 3억 에리스를 얻게 된 카즈마 파티는 이제 뭘 하지 하면서 좋아하다가 実はアクアさんの召喚した大量の水により外壁などに大きな被害が出ておりまして魔王軍幹部を倒した功績もあるし全額弁償とは言わないから一部だけでも払ってくれと待て 이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는 카즈마는 몬스터 토벌이 어려운 겨울이라도 토벌을 하러 가자고 길드 퀘스트를 보는데 눈 정령이라는 쉬운 퀘스트에 큰 돈이 되는 퀘스트를 수락하고 눈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신나게 눈 정령을 잡고 있는 와중에 멀리서 거대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일본에서 온 치트급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야 겨울하면 동정근이지 하면서 막 만든 몬스터라 엄청 센 거예요. 근데 아쿠아가 동정근은 제대로 얘를 갖추면 봐줄 거야 하면서 도계자를 하는데 다크니스가 난 기사다. 동료를 앞에 두고 목숨을 구걸할 수 없다 하면서 막 고집을 부리니까 카즈마가 다크니스를 막으려고 가는데 실수로 카즈마 손에 칼이 있어서 카즈마는 동정군한테 죽게 됩니다. 그렇게 사후세계에 온 카즈마는 에리스라는 여신을 만나게 되는데요. 에리스가 당신은 이 세계에서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하면서 카즈마에게 당신은 일본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카즈마는 되도록이면 뭐 예쁜 소꿉친구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요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大嫌いだと思っていたあのろくでもない世界のことが案外気に入っていたらしい。もう少しあいつらと冒険したかったな。 그렇게 에리스가 당신에게 축복이 있기를 하며 카즈마를 정화할 때 아쿠아가 さあ帰ってきなさいカズマ。え？何あっさり殺されてんの。死ぬのはまだ早いわよ。なんだ？ 라고 말을 하면서 카즈마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즈마는 역시 겨울에는 퀘스트는 못 깨겠다고 눈 정령 퀘스트는 철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운 마법관에서 일어난 카즈마는 조금 더 강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리치인 위즈의 가게에 가게 됩니다. 위즈는 언데드의 킹 리치이지만 착해서 매일 밤 묘지를 떠돌아다니는 영혼을 하늘로 돌려보내다 카즈마 파티한테 걸려서 아쿠아가 대신 정화 작업을 맡게 되고 못 본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카즈마가 위즈에게 혹시 스킬 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아쿠아가 야 너 지금 여신의 종자면서 리치에게 스킬을 배우려는 거야? 하면서 따지니까 위즈가 막 놀라면서 おいウィズそんなに怯えなくても。アクシズ教団の人は頭のおかしい人が多く関わり合いにならない方がいいというのが世間の常識なので。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고 위즈가 이제 카즈마한테 そういえばあのベルディアさんを倒されたそうで、あの方は幹部の中でも剣の腕に関しては相当なものだったはずなのですが、すごいですね。 하니까 카즈마가 위즈 너 베르디아를 아는 말투네? 라고 말하니 위즈가 私魔王軍の8人の幹部の一人ですから。 라고 말하자마자 아쿠아가 위즈한테 달려들어서 待ってくださいアクア様。違うんです。魔王城を守る結界の維持のために頼まれたんです。もちろん今まで人に危害を加えたことなんてないですし、私を倒したところでそもそも賞金もかかっていませんから。 카즈마가 아니 그럼 간부를 다 쓰러뜨리려면 마왕의 성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そういうことです。魔王さんに頼まれたんです。人里でお店を経営しながらのんびり暮らすのは止めないから、幹部として結界の維持だけ頼めないかって。 그렇게 카즈마는 위즈에게서 드레인 터치라는 스킬을 배우게 되는데 이 드레인 터치는 상대방의 마력을 빼앗는 스킬로 누군가에게 마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카즈마는 위즈에게서 드레인 터치까지 배우고 밖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카즈마는 큰 저택에서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저택 주인이 사실 그 저택에 막 유령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하면서 카즈마가 잠시 동안 그 저택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このスバ 그리고 구화는 살짝 그렇거든요.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고 싶지만 약간 채널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서 뭐 핵심 내용만 설명해주자면 이제 엑셀 마을에는 서큐버스가 몰래 경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저녁에 잠을 자면 꿈에서 서큐버스가 등장해서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그렇게 10화에서는 마을에 긴급 경보가 울리는데 길드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설명을 듣게 되는데 그건 고대 병기로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결기가 쳐져 있어서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카즈마가 아쿠아한테 너 그 결계 부술 수 있지 않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쿠아가 해보기 전까진 몰라 라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 이길 만한 계획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화력이 센 마법만 있으면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화력이 센 마법이라면 있잖아 그 정신 나간 소녀 하면서 메구밍을 가리키고 그래도 화력이 센 마법이 더 필요했는데 마침 위즈가 등장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가난뱅이 점주가 왔다 이제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それでは皆さん緊急クエスト開始です。 아무튼 디스트로이어가 마을 쪽으로 이제 거의 다 오면서 아쿠아가 먼저 ブレイクスペル 디스트로이어의 경계를 부수고 메구민과 위즈가 エクスプロージョン。
디스트로이어는 다크니스 바로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막 플래그 발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디스트로이어가 자폭 알림이 울리면서 마을 사람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다크니스가 私は最後まで引くわけにはいかない領民より先に騎士が逃げるなどあってはならない 그걸 본 모험가들은 俺ももうレベル30を超えているのになぜ未だにこの駆け出しの町にいるのかを思い出した 다 같이 디스트로이어에 돌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부로 진입한 사람들은 디스트로이어의 창조자로 보이는 해골의 유서를 보며 뭔가 대처법이 있나? 하면서 읽고 있는데 もうここで余生を暮らすとしよう。だって降りられないしな、止められないしな。これ作ったやつ絶対バカだろ。おっと、これ作った責任者俺でした。 그렇게 코로나 타이트 앞에서 선 카즈마 일행은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위즈가 転移魔法でどこかへそれよそれには魔力が足りませんカズマさんおあ吸わせてもらえませんか喜んで 바로 드레인 터치로 마력을 흡수해서 텔레포트를 시킬 수 있게 되는데 장소를 고르는데 제한이 있어서 랜덤 텔레포트로는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즈마가 위즈의 손을 잡으면서 大丈夫全責任は俺が取るこう見えて俺は運がいいらしいぞ 위즈가 랜덤 텔레포트로 코로나 타이트를 보내게 되고 그렇게 밖으로 나온 카즈마는 다크니스를 보게 되는데 다크니스가 私の強敵を嗅ぎつける嗅覚がまだ香ばしい危険の香りを嗅ぎ取っているまだ終わってないぞ 라고 말하며 디스트로이가 또 내부에 쌓인 연료 막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렬마법 정도의 강한 마법이 필요한데 카즈마가 놀고 있던 아쿠아의 마력을 빼앗아서 위즈가 마력을 주려고 했는데 아쿠아가 막 자기 신성한 마력을 리치에게 넣으면 죽고 말 거야 하면서 못 넣게 되고 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真打ち登場 메구밍한테 마력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메구밍이 한 번 더 폭렬 마법을 쓰게 되면서 디스트로이어는 이제 끝나게 되고요. 왕도에서 뭐 기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길드로 간 카즈마는 갑자기 국가 전복제 혐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즈마가 왜 내가 국가 전복제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랜덤 텔레포트 시킨 코로나 타이트가 이제 대영주 알다프의 저택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뭐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카즈마는 범죄자가 되면서 1기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코노스바 1기랑 2기 스토리 요약해봤는데요. 이런 스토리 요약 처음 해보지만 약간 말 잘 서툴게 못하고 발음 잘 못했어도 그냥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극장판이랑 이제 3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